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궁금증을 먼저 표출하겠습니다. 소장님. 왜 함께입니까? 미국 심리학의 특징은 네. 개인주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개인으로 좀 돌리는. 아 그래요? 네가 저 뭐 우울증이 있어서 네가 그래 생각을 바꿔. 그렇지.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아 그렇군요. 거의 개인으로 다 돌려요 문제를. 네. 예. 사회나 이런 걸 잘 다루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은근히 개인주의를 찬양하는 네. 이제 이런 쪽인데. 천민자본주의가 판치는 나라답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미국 심리학을 반대해서 싸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척점에 있는 심리학을 표방하는 게 뭘까? 네. 저는 함께 예. 혹은 더불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는. 예.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 상당한 원인이 사회에 있고 또 개인 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네. 뭐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것도 그렇죠. 결국에는 힘을 합쳐서 같이 세상을 네. 바꿔야 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OECD 1위인 자살도 결국 사회적 원인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우울증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심리학자들은 우울증 걸리면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어릴 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지. 너 양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라든가. 뭐 게임에 노출됐다, 뭐 이런 뭐 이상한 대중문화에 노출됐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렇다 머리에서, 뇌에서. 예를 들면 한번 이런 걸 가정해 보시면 네. 직장인 취직했는데 직장 상사가 이제 윤석열 같은 놈이에요. 그런 사람 이제 걸린 거예요. 네. 매일 괴롭혀요. 우울해지겠죠. 네. 우울해지면 뇌에 세로토닌 부족해집니다. 당연히 그 결과. 예. 우울증 자체가 생리적인 기제를 동반하니까. 네. 그러면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도대체. 윤석열 같은 직장 상사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봐요. 이 사람 딱 개인만 보니까 네. 연구를 해보니까 뇌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네. 우울증의 원인은 세로토닌 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미국 심리학이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일단 과학적으로도. 바로 정확하게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대다수 한 90% 이상의 교회는 야,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네가 그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아니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그 불의를 심판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된다는 그 믿음은 가르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네. 사실 진보냐 보수냐를 가르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의 기준은 개인을 강조하느냐 네. 아니면 집단이나 공동체를 강조하느냐에서 갈리거든요. 근데 미국의 심리학은 전통적으로 개인을 강조하는 심리학이기 때문에 미국의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미국 심리학 자체는 네. 보수적인 학문이다. 원칙적으로. 예, 자기가 아무리 그 색칠을 하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심리학의 큰 줄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죄 무죄 판단 어제 나왔습니다. 네. 사법부가 그 열흘 사이에 좀 생각을 바꾼 건지 아니면은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상식적으로 판단한 건지 좀 헷갈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다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번 판결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데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좋은 판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너무나 그렇죠. 당연한 판결이거든요. 예. 이런 판결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개개의 판사의 이 자질과 능력, 양심 이런 데에 일희일비해야 되느냐. 복불복 아닙니까? 복불복. 그렇죠. 그 재수 없는 판사 만나면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거고 좀 괜찮은 판사 만나면 무죄 나오는 거고 그럼 또 막 환호하다가 또 울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법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윤석열 정권이 분명히 공작을 해놨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사법살인하기 위해서.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 공작을 예를 들어 5개 지금 재판이 진행될 건데요. 5명 모두에게 했을까? 예. 또 5명 모두에게 했을 때 모두에게 먹혔을까 하는 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안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회유나 압박이 통하지 않는 판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달리 생각하면 무리해서 굳이 5개의 재판을 다 유죄를 내리려고 작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오히려 5개가 다 유죄가 나오면 확실히 짜고 쳤구나 이런 이제 확신만 더 굳게 해줄 뿐이기 때문에 그냥 1-2개 정도만 정확하게 유죄를 때리는 쪽으로 작업을 해놓고 뒤에서 웃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무죄가 나왔으니까 지난번 유죄 나온 것도 상급심 가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법리 논쟁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 논박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하면서 기대했다가 대법원 가서 만약에 유죄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글쎄 말입니다. 국민들도 거기에 온통 기대를 하다가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네. 확 무력감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법부 변수를 일단 상수로 둬야 된다. 사법살인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 봐서는 유죄를 한 개 정도는 확실하게 때리는 쪽으로 대법까지 작업을 해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4개가 다 무죄가 나온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 못했네요. 그 뭐 다가 아니라 하나만이라도 당선무효형을 때리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번 1심 판결 이후에 한 말입니다. 사실 진해원 검사는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선거법에서 당선무효를 아예 없애자. 네. 아니 당선무효, 낙선 이거는 유권자가 판단하게 해야지 왜 판사, 검사 시험 봐서 얻은 권력 그렇죠. 그 권력자들한테 그 권한을 넘기느냐. 이거는 국민주권 머리 위에 판검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일단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차제에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사법부도 완벽하게 개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법부가 시험만 붙으면 그다음부터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검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글쎄 말입니다. 공무원 된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시험 봐서 얻은 권력이에요. 시험 봐서 얻은 권력. 시험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면 그러니까 부자면은 자식들 다 그냥 좋은 학교 보내고 또 계층간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이 권력은 가진 자들한테 다 쥐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우리 사회 불평등 불공정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검사와 판사를 비롯한 한국인들의 자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정신 건강도 저하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기득권화되고 있고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일개 판사나 검사가 기소권이나 재판권을 독점하는 제도는 비민주적이다.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판사 혼자서 개인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 혹은 배심원 재판. 배심원 재판. 그런 쪽으로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판사가 그냥 독단적으로 판결을 막 전행을 부리는 이런 일들을 아예 원천봉쇄할 필요가 있다. 원님 재판을 못하게 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하나도 기억을 못했지만 이번에 검찰 사법개혁하지 못하면은 계속 당하는 건 민주당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검찰하고 법원에 의해서 유감없이 그냥 고통을 당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거 책임지고 이거를 완수하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리고 저는 국민적 합의도 이제 거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도 야 사법부도 안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검찰만 문제가 아니구나. 뭐 이제 여론조사 회사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미디어 토마토 같은 경우 60%의 국민이 1심 판결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었고 NBS 조사는 50대 50이에요. 정확하게는 뭐 43대 40인가 그랬는데. 옛날에 사법부가 판단하면은 더 나아가서 검찰이 뭐 이렇게 판단하면 다 옳다고 믿었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권위를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사법부 판단마저도 모든 언론과 그 국민의힘 집권 세력이 합창하듯이 이재명 저 걸릴 거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에도 국민들 절반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지금이 사법개혁하기 딱 좋은 적기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꼴찌에 가깝습니다. 이것만 봐도 개혁은 필수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로부터 잃은 신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 무죄 판결 나면서 덕아웃에서 몸을 풀고 있던 친문들, 그분들이 조금 좀 겸연쩍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잃지 않을 겁니다. 유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왔을 때 막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범죄자다 이제 이재명은 끝났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됐어요. 자기들이 의도하는 만큼 오히려 국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항쟁의 분위기도 계속 고조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친문들이 기지개를 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또 무죄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 가겠습니까? 그 본질이 계속 기회를 노리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재명 사법살인을 윤석열 정권이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나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준비를 할 겁니다.
보이지 않게 쉬지 않고 움직이겠죠. 네. 물 밑에서는. 지금은 숨을 고르더라도. 네. 그런데 친문이나 한동훈이나 이 자들은 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1등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남이 망하고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이런 날로 먹는 정치가 좀 너무 쪽팔리지 않을까요? 그 쪽팔리는 걸 알려면 예. 양심이 어느 정도 정상적 기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사실상 양심이 고장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만 면할 수 있다면 예. 양심이 작동을 잘 안 합니다. 그게 이제 가짜 양심이고 예. 불량 양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처럼 죄를 지었을 때 네. 죄책감이나 후회감이나 수치감 같은 걸 느끼지를 않아요. 그게 주요한 도덕 감정이거든요. 양심과 관련된.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처벌 공포를 느껴요. 이 사람들은 죄책감, 후회감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양심이 아닌 이걸 고장난 양심 이렇게 평가하는데 도덕 감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은 처벌 공포만 없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죄책감, 후회감을 전혀 안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비중이 처벌 공포가 훨씬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이 대표적이죠. 우리 같으면 창피하고 정말 수치스러울 텐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감정은 강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짓을 했다가 걸려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만 두려워하죠. 근데 그게 없다면 마음껏 나쁜 짓을 합니다. 이게 극단으로 가면은 극단으로 가서 아예 감정 자체를 못 느끼는 걸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그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처벌 공포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무리한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처벌 안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